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11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정도 되었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서 경계감 속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약세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0.26%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98%, S&P 500은 0.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봉쇄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그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공장이 멈추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3.23% 정도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녁 9시 반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거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반발 매수세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3 어, 4달러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CPI 지수 나오는 것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애플이 반등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도 하고 구글이 반등을 하고 반등이 나와서도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어서 CPI 나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틴이 전쟁을 확대하겠다라고 오전 6시 40분에 나왔습니다. 제2의 돈바스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그래서 전쟁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원자재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움직임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0년물 국채금리 2.9%대로 하락. 그래서 나스닥이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연결해서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급반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봉쇄가 계속되면서 100달러 밑으로 3% 이상 빠지면서 100달러 밑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어제 취임식을 했고 취임사도 모두 들었는데 취임사 나오면서 언급되는 내용들에 의해서 좀 관련된 수혜주라든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줄 알았더니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 수급도 안 좋고 뭐 흐름도 좋지 않아서 그런지 어제는 뭐 딱히 많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협력 그리고 국방 ICT 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원전 관련주들을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어제 원전 관련주가 이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고 거래 대금도 1,100억이나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일진파워 이 종목도 뭐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좀 탄력이 한 8% 정도 장중에 상승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움직이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라는 종목은 사실상 이 3, 4월 그리고 5월까지 5월 초까지 원전 관련주에서 대장을 하던 녀석인데 이 녀석보다는 지금 서전기전이 흐름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원전이 재개, 탈원전 폐기에 대한 속도를 내고 배터리 반도체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산업 분야 주요 국정 과제인데 보시면 탈원전 들어가 있고 규제 시스템 이거는 살짝 애매하고요.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확립, 어, 반도체, AI, 배터리,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이런 식으로 뭐 국정 과제들 속에서 또 테마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G를 비롯해서 차세대 통신인 6세대 6G를 인프라 확충하겠다.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가 통신 관련된 계약을 해서 그거 관련주들이 상승을 꽤 크게 보여주었었는데 이루온이라는 종목이라든가 네, FR텍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관련주로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 단타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하게 발생을 합니다. 어, 잘 살펴보면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 거고요. 뉴스도 지금 뭐 바로 죽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뉴스도 나왔습니다. 로봇이 나르고 AI가 자동 분류한다. 그리고 뭐 택배 터미널, 스마트 경쟁, 특히 지금 중국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봇 관련주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지금 대장인데 지금 조정 구간이고 여기서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고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이런 구간들처럼 잘 만들어 나간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길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분명하게도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 21선하고 고점하고 이격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박스권을 만들어내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 중에서 TPC라는 종목도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거 지금 박스권을 이때 로봇 관련주들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조정 깊게 받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어내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종목도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시대 개막을 하면서 어제 취임사 하면서 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자유였던 것 같아요. 자유. 네, 자유. 핵심 전략 산업 6개 중점으로 육성을 하겠다. 미래 한국 먹거리를 찾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성장을 마련하겠다. 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제조업 등 주력 산업 고도화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하겠다. 이거는 로봇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로봇인 것 같고 그 반도체 AI 이쪽도 약간 로봇이랑 관련되어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건 바이오 종목들이겠죠? 바이오 섹터. 그리고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하면서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이거는 AI라든가 AI랑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 산업의 생산성, 부가가치 혁신 요건 뭐 디지털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탄소 시대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 전환 이건 ESG 관련주들 탄소 배출하는 거 그 저감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건 전기차고 이런 식의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또 전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 그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지 살펴볼 텐데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지금 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에서
나프타라는 그 플라스틱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잠시만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2월 달에 나왔던 뉴스고요. 한국이 나프타 수입하는데 러시아가 최대 유럽 업계에서 물량 확보하는데 초비상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나프타라는 플라스틱 원자재가 한 달새 50%씩 상승을 했었다라고 2월 24일 날 이미 뭐 뉴스가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와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를 보면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있고, 이월 2월 달에는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큰 슈팅을 나왔고, 추가적으로 전쟁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지금이 뭐 이게 조정받는 상황에서 지금이 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관련주 또 보면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있고, S폴리텍 이런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지금 뭐 플라스틱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간 MPK라는 종목도 있고, 근데 M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안철수가 지금 성남이었나요? 거기서 공천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올린 건지 플라스틱으로 올린 건지 좀 더 그 정치 테마가 엮여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관점 자체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식량 지수라든가, 그리고 세계 식량 지수, 그리고 밀가루, 어제 그 미국에서 08년도 이후에 밀 가격이 사상 최대가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련해서 한일 사료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일 사료, 그리고 고려산업, 뭐 한탑, 미래생명자원, 밀린 종목들도 있는데 밀리지 않고 그래도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 그 고점 부근에서 그래도 이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은 이 추세상 이 흐름을 해치지 않고 있는 녀석들은 잘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잘 잡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일사료가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센 놈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전기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진파워 매매하시는데 뭐 참고용으로, 그리고 전일 증시가 어땠는지 요런 걸 체크해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취임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인맥주였던 웅진도 이렇게 큰 폭을 상승을 했었다.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정책주보다 이제 대선이 진행이 그 끝나고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대선이 시작을 준비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인맥주들이 올라갑니다. 인맥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고점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정책주들이 올라가고, 지금은 뭐 딱히 이미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인맥주를 굳이 봐야 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애니등률이라는 종목도 인맥주고요. 근데 움직였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 SPR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음,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라고 하면은 정책주 관련된 거니까, 정책주는 잘 살펴보시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첫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하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재료 자체가 지금 깨지지 않는 이상
그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한두 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앞서서 그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이 푸틴이 전쟁 확대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중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도하 엔지니어링도 현대 에버다임도 이런 종목들의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 시기는 조금 더 길어질 조금 밀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료 자체는 살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다스코라는 종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뉴스 전달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현대차 미국 공장 세운다는 거 이렇게 해드렸었잖아요. 어제 요거 관련되어 있는 그 종목이 구형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구형테크. 미국의 법인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거 해서 얘네가 좀 도맡아서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로 올라가고 있고, 이때 앞서서 상승했던 것도 이 미국에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겠다, 이런 식의 뉴스 나올 때 같이 올랐던 거고, 지금 추세 자체가 이게 큰 산을 만들어 놓고 요거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재료 자체도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 증시가 흘러갔고요. 어제 같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거고, 그래서 어,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상승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잘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 시장이 미국 야간 선물 그리고 선물 흐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국의 야간 선물이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했던 폭이 있어서, 이 폭을 밑으로 깨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이 정도 좀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CPI 오늘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다시 인사드리면서 또 시장 정리해드리고 매매할 수 있는 뉴스라든가 종목들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